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불진 드롭 더 빛.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9월 16일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 PD가 준비하셨는데요. 예, 얼마 전에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요. 어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경찰에 구속이 됐어요. 인천 중부경찰서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이 33세의 여성인 A씨를 구속을 했습니다. 도주에 우려가 있다라면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이 사람이요 9일이군요. 9일 밤 12시 55분 을왕리 근처에서 이 편도 2차로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그 분을 치어서 숨지게 했는데 중앙선을 침범을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어제 CCTV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차를 타려고 하는데 여성이 똑바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휴 차문을 못 열어. 네. 예, 그만큼 취했다는 거죠. 남자분이 열어주니까 그때 차를 탔고 차를 빼고 진짜 몇 초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사고를 냈더라고요. 예. 그만큼 엄청 취했다는 거죠. 예. 알코올 수치가요 0.1%가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지금 우리나라 기준이 취소 기준이요 0.08%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취소 단계를 훨씬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아마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윤창호법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래 감옥에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에 언론들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왜 운전했냐? 왜 음주운전했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냐? 할 말은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뭐 보통은 유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이라도 대답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 이때까지도 취해 있었나?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사고를 낸 사람뿐만 아니라 이 같이 탔던 사람, 이 사람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차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벤츠인데 벤츠에 함께 탔던 그 옆자리에 있었던 이 남자, 이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어요. 근데 왜 불구속입니까? 이거 방조한 게 더 심한 거 아닙니까? 예. 뭐 아직까지는 모아놓은 증거가 불구속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벤츠가 처음에는 여자분의 차일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옆자리에 앉았던 그 남자의 차고 그것도 회사의 법인차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하.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오늘 드러납니다. 이 옆자리에 있었던 이 남자가 여성분에게 대리운전을 강요를 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자기가 이 차를 몰려고 했던 의지가 있어서 몰았던 게 아니라 이 남자가 사실상 안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차문도 그 남자가 열어주더라고요. 예. 근데 이 남자가 이 33살 이 여성분의 지인한테 한 얘기가 더 가관이라는 겁니다. 네 친구는 돈이 없으니까 나를 사건에서 빼주면, 즉 내가 운전을 시켰다라는 거를 모르게 해주면 합의금을 줄 용의가 있다. 에이. 이러면서 회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XX죠. 예.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고 전날인 오후 늦게 처음 만났대. 또 나는 연인인 줄 알았는데 그날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남녀 일행 2명과 함께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숙박업소, 모텔이겠죠. 모텔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또 드러난 이야기가 다른 남녀 일행 둘과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싸움이 붙었고, 그렇죠. 다른 남녀 2명은 먼저 갔고 이 사고를 낸 두 사람은 나중에 빠져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 싸웠을까? 그러니까 술값 네가 내라?
아,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게임을 하다가 인디안 밥 해서 등을 세게 때렸잖아. 이 열받아가지고. 아, 인디안 밥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아하. 이번 사고 너무나 끔찍한 게 이게 배달 가다가 돌아가셨는데 왜 배달이 안 오냐 문자를 받은 딸이 또 이걸 보냈다면서요. 아버지가 네. 사고 나서 못 가게 돼서 미안하다. 이거를 또 인터넷 게시판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내용이 읽으면서 진짜 눈물이 났습니다. 예, 이 따님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57만 명이 동의를 했어요. 근데 네. 왜 올렸을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때 이 두 가해자들이 한 행동, 사람을 치자마자 보통은 119라든지 112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차를 보내주세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이 오히려 신고하고 그들은 변호사나 다른 사람들 그렇죠. 찾았다면서요.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야. 진짜 이 XX들. 예. 그럼 이거 각 나오죠. 얘들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다. 분명히 변호사를 쓰든 김앤장을 부르든 해가지고 보나마나 이거 빠져나갈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거죠. 이 김앤장이 아니라 이 장을 어떻게 지져버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14일 오후 5시께 이번에는 부산의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중동역 인근에서 포르쉐가 질주를 했어요. 그래서 교차로인데도 질주를 해가지고 오토바이, 그랜저 뭐 이런 차들을 순차적으로 추돌을 했고 총 차량 4대를 덮쳐서 7중 추돌이 일어났고요.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예. 다행히 하늘이 보호했어. 사망자는 단 한 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아니 그렇지만 이게 CCTV에 찍힌 장면을 보니까 이게 미친 게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제가 다행이란 표현을 왜 썼냐? 교차로에서요. 보통은 아무리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러더라도 빨간불이 들어온다든지 교차로인 경우에는 한 번쯤은 브레이크를 밟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놈은 그대로 그 속도를 유지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 7중 추돌 사고 원인이 알고 보니까 이놈이 대마초를 흡입을 한 채 질주를 했었어. 그러니까 마약에 취한 환각 운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신조어가 나올 것 같아. 음주 운전이 아닌 환각 운전. 부산 경찰청이요 마약 투약 혐의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 얘는 40대더라고요. 얘도 아까 벤츠의 실질적인 소유주도 40대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얘가 이날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전에 차 안에서 대마를 흡입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처음에는 오리발을 내밀다가 경찰이 증거를 대니까 그제서야 자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심 한복판에서 마약을 맞고 140km 정도 그 포르쉐를 타고 질주를 한 겁니다. 심지어 그 사고 현장 직전에 스키드 마크 이런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게 되면 이 타이어가 긁힌 자국이 보통 나지 않습니까? 네. 사고 현장은 이게 없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없다는 것은 얘는 브레이크 밟을 생각 없이 그냥 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환각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게임을 하고 있는 것과 착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오락실 가면 왜 1,000원짜리 하나 넣으면은 핸들 막 돌리면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놈이 사고 직후에 마약을 맞았는데도 또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피해자의 안위를 물은 게 아니라 지 차가 박살이 났는데 블랙박스를 꺼내가지고 이거를 빼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여기에도 이 동승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동승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승자도 같이 마약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같이 탔는데 혼자만 마약을 했다?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동승자는 안 했더라도 마약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동승을 해서 그냥 놔뒀다. 이건 방조가 아니라 살인죄 아닙니까? 그렇죠. 살인하라고. 근데 이게 웃긴 게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동승자도 처벌하는 법이 있잖아요. 마약은 그런 법이 없어. 이게 말이 안 되죠. 하여튼 대단한 놈들이에요. 새로운 법이 얘네들 때문에 만들어질 가능성도 생긴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례. 와, 이거는 정말
참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비싼 연예인 광고, 수수료 높은 홈쇼핑 판매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없어서 못 파는 비타민이 있대요. 광고를 하지 않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요? 그럼요. 비싼 광고를 하지 않아도 재구매와 입소문으로 판매가 잘 되거든요. 이름이 뭔데요? 브리오 비타민. 무늬만 비타민이 아니고 차별화된 성분과 함량으로 꽉꽉 채운 비타민이에요. 요즘 다들 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영양제 한두 개씩은 드시잖아요. 이왕 드시는 건강기능식품 브리오 비타민과 꼭 비교해보세요. 광고를 안 한다면서 경불진에는 왜 광고를 한대요? 브리오 비타민에서 소중한 경불진을 지키기 위해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연락해 오셨거든요. 경불진 애청자분들이 브리오 비타민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경불진에도 큰 힘으로 돌아오겠네요. 녹색 검색창에서 브리오 비타민을 찾아주세요. 경불진에서 듣고 주문한다고 메모 남기시면 브리오 천연 유래 성분 치약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이 사진 보시고 이게 도대체 뭔가 저도 처음에 이게 도대체 뭔 사진이지? 뭐 이러면서 봤거든요. 네. 아마 이 PD님도 이 페북에서 이 블로그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요. 서울 강남의 한 전원마을, 그러니까 조용한 부자들만 사는 그런 전원마을인데 30년 가까이 40평짜리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땅만 가지고 계셨을 뿐 여기에 뭐 집을 짓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내가 여기에 땅도 있으니까 40평짜리니까 뭐 40평짜리에 얼마나 큰 집을 짓겠습니까? 그렇죠. 노후를 이제 내가 여기서 보내고 싶다 라면서 실제로 20평대 주택을 짓기 위해서 뭐 구청에 신고를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집을 지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구청에서도 허가를 안 내줬대요. 왜냐?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린벨트긴 하지만 지목이 대지다. 대지가 뭐냐? 이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거 구청 니네가 잘못한 거다. 관리를. 처음부터 대지로 지목을 해주지를 말든가. 왜 거기에 그린벨트랑 대지를 엮어놨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주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구청도 마지못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부터 공사를 시작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사를 하려면은 포크레인도 들어오고 중장비도 들어오고 또 시멘트나 벽돌을 실은 트럭도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마을 주민들이 이 트럭이나 중장비가 못 들어오도록 실력 행사를 하는데 이게 아주 기발합니다. 전원 마을이니까 진입로가 넓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 2대가 다닐 정도의 그런 폭인데 이 사람들이 주차를요 V자로 해놓은 거야. V자로 하고 지그재그로 차를 세워놓습니다. 아예 못 들어가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 차는 뭐 이렇게 전화 한 통 해서 지들이 나갈 때는 차 좀 빼주세요 하면서 나가면서 이런 중장비나 트럭이 들어올 때는 꼼짝도 하지 않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이 땅 소유주는요 지금도요 집을 제대로 못 짓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막는 사람들 듣고 싶진 않지만 그 사람들도 핑계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핑계는 그거예요. 그린벨트에 왜 집을 짓냐? 우리는 그린벨트를 보존하는 그린 지킴이 이거 하나랑요. 그리고 또 하나. 30년 동안 집을 짓지 않은 땅인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게 두 번째 핑계입니다. 근데 진짜 핑계는 다른 데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진짜 핑계는 기존에 여기 살던 졸부들은요 집이 평수가 꽤 되나봐. 뭐 100평 가까이 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사진으로 보니까 널찍널찍 하더라고요. 그런데 20평짜리 집이 지네 동네에 딱 들어서면 우리 집값 떨어진다 이거야. 진짜 이것도 또 XX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지네들도 집을 지을 때 일종의 기부를 했다는 거야. 이게 어떤 기부냐? 뭐 진입로라든지 이런 마을 전체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땅을 조금씩 기부를 했는데 얘는 뭐냐? 20평짜리 집만 짓지 얘는 기부도 안 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네들한테 위로금을 달라 이거죠. 아이고. 아무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 가만히는 안 있었을 테고 뭐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는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신고를 수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은 소송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게 없고, 그리고 이거는 사유재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나설 수가 없대. 에이, 그냥 말이 돼. 쌍방이 소송을 통해 해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니 그러면 결국은 고소까지 간 거죠? 고소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은 고소를 하라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또 고소를 하라고 해서 또 했는데 계속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 세 가지 사례에서 애청자 여러분 엄청난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의 살인과 반성을 모르는 모렴치, 그리고 변호사를 먼저 찾는 그런 악마적인 짓거리, 음주와는 전혀 다른 레벨인 마약운전, 자신의 집값이 내려가는 게 죽는 것보다 싫은 이런 사람들의 집단 행동. 그런데 이들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라는 점입니다. 돈이 많다. 최소 1억 원이 넘는 포르쉐를 모는 것까지는 좋아요. 뭐 비싼 차 모는 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약을 처먹고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거, 저는 이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이거와는 좀 더 다른 레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물에 독약을 풀고 동네 사람들도 마시게 하고 지도 마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포르쉐와 마약, 아무래도 가해자는 돈이 많은 놈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른바 벤츠 음주운전 사건의 가해자들도 살펴보자고요. 독일 고가 차량인 벤츠를 끌고 다닐 정도면 뭐 당연히 부자라고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은데, 특히 이 차의 소유주인 조수석 남성, 해당 차는 법인 소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새벽까지 술 처먹고 헌팅하고 모텔 가서 같이 놀고 면허 취소 수준으로 취한 다음에 자기는 더 취했으니까 이 여성분한테 대리운전을 시켰을 정도면 법인의 평사원이었을까요? 아이고, 평사원이 이렇게 하기는 힘들죠. 그렇죠.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조그만 회사의 사장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잘 나가는 회사니까 법인차가 벤츠겠죠? 우리도 법인인데 우리 법인차는 뭡니까? 우리는 BMW잖아요. 예.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예. 걸어 다니고. 우리 법인차는 지하철인데. 세 번째 사례. 강남 졸부 천민 부자들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죠. 이들이 반대하는 실질적 이유, 앞서 말씀드렸죠. 작은 집이 지어지면 2배 이상 큰 지들 집값이 떨어진다. 새로 지어지는 집은 기존 집들의 시세에 가깝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그럼 내 배가 너무 아픈 거야. 더 놀라운 건 이 동네 사람 중에 진대재 아재가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사람이죠. 제가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이 동네가요, 서울 강남구 자곡동 쟁골마을이라는 전원 타운입니다. 근데 이 진대재 아재도 여기 사는 모양이에요. 진대재가 누굽니까? 참여정부 때 정통부 장관을 지낸 사람 아닙니까? 보통 장관들은 해당 분야의 관청에서 오래 일한 경우가 많죠. 근데 진대재는 이례적으로 삼성전자 사장까지 지낸 실력파입니다. 탁상 행정이 아닌 업계 최고 실력자를 영입한 노 전 대통령의 의지를 대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관 말년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다가 배신의 아이콘인 김문수한테 물을 먹었죠. 그랬었죠. 그러고 나서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대표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시절부터 사모펀드까지 몸 담으면서 긁어 모은 돈이 최소 수백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 동네에 작은 집이 들어와서 자기네 집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가지고 건축을 반대하고 있더라고. 아이고. 장관도 했고 삼성전자 사장도 했고, 그런 사람이면은 사람들을 으쌰으쌰하게 만들 게 아니라 잘 설득을 해가지고 집이 작은 사람들도 우리랑 같이 살 수 있다, 이런 거 우리가 한번 보여줍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상에 누워서 매년 1,000억 원을 버는 이건희의 아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에 천재급 인재는 없지만 준천재급 인재는 3명이나 있다. 어이구, 그게 누구예요? 이윤우, 진대재, 황창규. 아하.
다행히 자신의 아들이 준천재 축에 못 끼는 걸 알긴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황창규 누굽니까? 아유, 유명한 진짜 악명이 높은 사람 아닙니까? 예.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실 텐데 KT 회장 황창규 그 사람 맞습니다. 이게 동명이인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삼성 있을 땐 황해 법칙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또 언론에 많이 주목도 받았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려 8,300명이 넘는 임직원을 KT에서 명예퇴직시킨 그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한꺼번에 직원 자른 사람, 요걸로 따지면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다가 불법 정치 자금 의혹으로 또 유명해졌죠. 그렇죠. 예, 뭐 황해 법칙 이렇게 거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역사가 과연 황창규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평가할까요? 실패라고 쓸까요? 결과적으로는 이윤을 뺀 두 사람은 준천재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타인의 미움을 적잖이 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윤우도 모르죠. 현재 어떤 상황인지. 예, 뭐 아직까지 드러난 건 없으니까.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의 집을 청소하는 특수청소부다. 쓰던 물건부터 핏자국과 마지막 냄새까지 생전 흔적을 완전히 없애는 일을 한다. 어느 날 이른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해가 저물 무렵 전화가 왔다. 부동산 중개인은 자살한 젊은 여성의 원룸을 맡기고 싶다며 조심스레 말을 이어간다.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가보면 알겠지만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세탁용 섬유유연제의 라벤더 향과 사람이 부패하며 만들어낸 것이 뒤엉켜 불쾌하면서도 달콤한 냄새가 스며들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전등을 켰을 때 예상 밖의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살 현장에서 마주한 캠핑장, 분홍색 텐트가 방 가운데 세워져 있다. 특수청소부가 마주한 서로 다른 고독사의 얼굴들. 김영사 신작 죽은 자의 집 청소. 한 주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가 작년 겨울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 싱싱카를 타고 골목에서 놀았고 큰애가 분식집에서 주먹밥을 사서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자주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근 분식집 직원은요, 최근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점심시간 맞춰서 늘 와서 1,500원짜리 참치 주먹밥을 두세 개씩 포장을 해갔다. 아이들끼리 왔는데 카드로 결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뭔지 알겠어요. 예. 또 어제 이 뉴스를 보고 우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전 11시 16분, 그러니까 점심이 임박한 시간이죠. 인천의 미추홀구의 한 4층짜리 빌라 2층에서 불이 나가지고 10살, 8살 형제가 전신 화상을 입었고요. 지금 치료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119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10여 분 만에 불은 껐지만 아이들은 미처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상처가 컸다고 합니다. 119에 두 아이들이 신고를 했는데요. 너무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집 주소도 제대로 얘기를 못한 거야. 그러겠죠. 그러면서 그냥 살려주세요 라고만 외쳤고 이후 전화기가 꺼졌는데 다행히 119 이 안전센터 이 요원분이 집 주소를 빨리 추적을 해가지고 출동을 하신 겁니다. 근데 왜 불이 났나 봤더니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일을 하러 가신 거야. 예, 맞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얘들이 늘 주먹밥을 먹다가 모르겠습니다. 하필 이날은 주먹밥이 질려서 그랬는 건지 아니면 카드 이 잔액이 이미 다 소진이 돼서 결제가 안 돼서 그랬는 건지 이날 집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이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애들이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고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집에서 밥을 해결하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 너무나 가슴이 메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모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얘기를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예, 이 부모들이 누구 탓을 할까요? 자신의 탓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따지고 보면 꼭 그분들만의 탓은 아닌데 저는 그게 너무 슬퍼요. 저희가 브리핑의 서두에서 언급을 했던 게이츠 형님이 코로나 백신의 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부유한 나라들만이 백신 입찰 전쟁에서 승리해서는 안 된다. 백신이 잘못 분배되면 추가 사망자가 극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아하. 어제 선진국이 20억 회분을 비축하면 코로나 사망자 수가 2배나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미국, 일본, 영국 얘네들이 이미 20억 명을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선주문을 했대. 백신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국가 감염 가능성이 높은 분들 백신을 맞아야 감염이 안 될 텐데, 불이 난 집에 이 두 형제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의 분배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두 분 다 모두 일을 하러 나간 거 아닙니까? 돈의 분배가 제대로 됐었으면 이런 비극이 없었을 텐데, 포르쉐와 벤츠를 탔던 이 살인자들, 저는 얘네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포르쉐랑 벤츠를 살 때 한 번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못해서 죽을 수 있는 비극을 떠올려 봤냐? 진대제 아재도 사모펀드 만들어 돈 굴리고 있을 때 이웃 사촌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고통을 공감해보려 한 적이 있느냐? 부자랑 가난한 자는 클래스가 다르고 같이 엮일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게이츠 형님을 보십시오. 돈은 당신네들보다 수천, 수만 배가 더 많지만 덜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를 생각하는 마음 수억, 수조 배나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민 부자들이 하루에 1초라도 지금 화상에 몸부림치는 두 형제들의 아픔을 공감을 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에서 오늘 방송을 엮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 재벌들도요. 저희가 며칠 전에도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식 올라서 주식에서 오른 가치에 대한 수익도 다 챙기고 배당도 다 챙기면서 회사로부터 연봉까지, 그것도 이 식스자까지 받아가는 이런 모렴치하다는 비난 받기 싫으면요, 지금 코로나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애들에게 도시락이라도 좀 보내보세요. 그 얼마 돈 안 들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 린나이 이런 데 있잖아요. 저 뭐라고 그래요? 인덕션. 그래도 그나마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을 좀 줄여주는 그런 조리기구들 파는 업체들, 이런 기사 보면 이렇게 다세대 빌라, 좀 가난한 분들이 사는 곳 이런 데다가 그런 거 물품 좀 무상으로 보급해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린나이도 돈 많이 벌 텐데요.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